최근에 서울외생법원에서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.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도 서울외생법원의 개인회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좋아졌다. 최신 통계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주셔야겠죠. 최근에 서울외생법원에서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. 매년 발표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 그리고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과연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, 그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나 되고 상감은 얼마나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채무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채무 총액의 중위값은 9,696만 원으로 조사가 됐어요. 이는 작년도 기준인 9,474만 원보다 소폭 증가를 한 거예요. 채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채무자 중 약 80%는 2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만큼 고액 채무자의 비율은 개인회생에서 적었다는 거겠죠. 두 번째로 연령대별 통계예요. 과연 어느 연령대가 개인회생을 가장 많이 할 것이냐? 30, 4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. 30, 40대를 합치면 54.9%로 절반 이상이 됐고요. 2023년 이후로 29세 이하 30세에서 39세의 채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남성 채무자와 여성 채무자에 있어서는 남성이 57.2%로 여성보다 약 14%가 높았는데 흥미로운 게 남성 채무자의 비율이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매년 감소를 했어요. 61, 60, 56.8%까지 감소를 했는데 올해에는 소폭 57.2%로 증가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죠. 별 뭐 의미가 있을까요? 근데 1% 정도는 사실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. 그냥 전체적인 추세는 여성의 개인회생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, 약 78%의 사람은 부양가족이 없었어요. 본인 말고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. 생계비에 있어서 좀 특이했는데 의외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%인 143만 원을 보장 못 받는 분들이 58.5%로 절반 이상이었어요.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을 하라, 이러한 보정 때문에 아마 생계비를 낮추면서까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. 우리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추가 생계비를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, 추가 생계비 인정을 못 받은 채무자가 74.7%, 그러니까 4명 중 3명꼴로 제일 많았고요. 추가 생계비가 있는 사람 25%의 사람 중에서는 10만 원 미만 40만 원 이상을 인정받은 사건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는 좀 감소하는 추세다,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. 다섯 번째로는 그럼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, 이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.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월 수입을 마련하면 충분할까요? 약 75%, 4명 중 3명은 급여소득자였는데 월 수입의 중위값은 236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. 작년 대비 2.6% 증가했다고 합니다. 채무자의 재산 관련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었느냐? 거의 대부분은 재산이 없었어요. 그래서 중위값이 859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고요. 많은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변제율, 이 부분이 좀 포인트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기쁜 소식은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이 202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. 2022년에는 38%의 변제율이었어요. 2022년에는 38%의 변제율이 중위값이었는데 23년에는 36%로 소폭 감소하고 24년에는 34%로 감소를 했고요. 올해는 33.2%로 감소를 했습니다. 3년 전에 비하면은 대략 5% 정도 덜 변제를 하게 된 거죠. 채무액은 늘어난 반면에 변제율 중위값은 줄어들었으니까 탕감받는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뭐가 좋아진 걸까요? 그러면 뭐 사무실이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건가요? 제 생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전에는 변제율을 높이라는 내용의 보정이 참 많았는데 적어도 서울외생법원에 있어서는 그런 보정이 굉장히 줄었어요.
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변제율 20% 미만인 사건의 비율도 많이 늘었는데요. 2022년에는 20%였는데 지금은 25.1%가 됩니다. 4명 중 1명은 변제율이 20% 미만인 최소 75% 탕감받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서울외생법원이니까 있는 특별한 제도, 변제기간 단축이 되는 사건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.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건은 약 10.4%, 10명 중 1명은 단축을 받았는데, 문제는 많은 분들은 원금 100% 변제로 인해서 단축이 된 거고, 실질적으로 많이 단축 효과를 누린 분들은 30세 미만의 청년이었어요. 그분들이 57%였다. 중요한 변화가 올해 있었죠. 다자녀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2명의 자녀만 있는 분들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는데, 이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0.6%에서 2.4%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. 종합적으로 보면은 올해도 서울외생법원의 개인회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좋아졌다. 변제율도 적어졌고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비율도 높아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